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3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재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재정법률안이나 정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진행 발언 없습니까? 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수할 시간인데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요때 하는 게 하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 발언도 가급적이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맞춰 주시고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아예 의원이 발언할 때 다른 의원이 함부로 발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고, 그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재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지금 하세요. 예. 김승원 간사 해주세요. 예.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증인석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 황제 수사 논란으로 검사들을 경호처 부속 건물로 불러서 경호상 이유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뺐고, 또 휴대전화 원격 조정 폭발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다 휴대전화 뺏긴 상태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여사님들도 수사를 받을 때는 포털라인에 세웠던 검사들입니다. 그때 검사들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검사들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까? 수사검사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수사로 주변 5분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더니, 지금 그 검사들은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그런 죄상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적으로나 역설적으로나 실수 없는 업보를 쌓는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국민 앞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방구석 엄포만 뒀더니 결국 이번에도 인사 패싱에 이어서 수사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수사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원석 총장 어떻습니까? 매주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과 주례 회동을 통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 취임 후 2년 동안 뭘 했는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총장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두는 등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검과 수사검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집단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는 행위를 집단항명죄로 입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특혜 수사를 펼치고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집단 위원장님께서 출석 진행에 대해서 발언 중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에서 발언 없고 하세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장님, 저 의사진행을 저 시키는 뭐 하는 겁니까? 왜? 왜 지금 의사진행 발언돼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뭘 요구하는 의사진행 송석준 의원 매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계속 그렇게 하시면 145조 2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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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엉터리로 지내세요. 주의하세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전쟁하지 마세요. 송석준 의원 당분간 저도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의사진행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얘기고 그것이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하잖아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전행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책내식 법 해석이지 이게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셔가지고 법사위가 무슨 의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재하고 마음대로 끼어들고 마음대로 막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돼서 우리 김성원 간사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장도 인정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끌고 왔어요. 법 규정을 위반해서 우회한 겁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 심사 소위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국회법 1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이와 같이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불법적인데 왜 청문회에 참석했냐.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추가로 이성윤 위원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국회 감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충돌이 되고요.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국감조법 8조에 의하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비교적 우리 유상범 간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입장 역지사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용도 없는 이런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원안은 법사위원장이 일일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동 회부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125조에 보면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은 이제 8항과 좀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청문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 법사위원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핵 발의 요청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이러합니다 라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러면 의장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 심사 결과를 한 결과 이러하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성윤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그러면 제척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러면 사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성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야 간사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성윤 의원은 보나마나 추진우 의원을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그러다 보면 서로 공방정만 하고 시간만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측컨대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보나마나 또 신상 발언을 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까지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은 할 수 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요 정도로 우리 이성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제가 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은 저 또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은 그야말로 위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항의했는데, 그것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권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원한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범 간사님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발언권을 얻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자체가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 의원이 막 얘기하는데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일어나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고 그것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지금 김성원 간사님 발언하셨고 유상봉 간사님 발언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지목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가적 증거가 넘쳐났지만 황제 출장수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습니까? 김건희 주가적 수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던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정말 특급 물타기형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검사인 저에게 네가 눈가에 배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방해를 했고 총장의 의견을 제시하면 보수언론 저에게 항명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오직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게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자 중앙지검 검사들이 현 사태를 책임지라며 저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정말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자 이번엔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기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가적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구임사팀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주범 김호수 등 주범을 기소했으며 김건희 관여 정황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청 소환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겨우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제가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반 할 때는 서술형 종교어러미를 반드시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그게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은 주장과 의견,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꼭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는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다고 치고 제가 이성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를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 읽으셨는데, 이 내용은 국정감사와 조사 시에 적용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청원에 대한 심사 과정 속에서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청원심사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13조 1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 3선 의원입니다. 내가 국회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걸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런 발언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청문회는 예,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의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의원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이게 저 불축소 사회설 보니까 다들 여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예?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뭐 그분이 마치 뭐 이 로비의 금융 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예?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 라고 의장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해요. 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 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오늘 불출석하셨죠. 당시 국회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의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 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원 심사 제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김세연 의원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국회법 125조 청원에 관련된 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때 국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때도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배숙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금 이따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시죠. 제가
제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 조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들을 수 있다지 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재량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법사위원장님께서 자꾸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기계적으로 그 의장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님의 여태까지 국회의 경험과 관례와 그리고 이 청원이 과연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청문회를 열든가 말든가 이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1대 때 똑같은 사례 법사위에 이 탄핵 소추 발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을 때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원장이 청원소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이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냥 그래서 21대 국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은 법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 취임 전에 그리고 또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또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청원법에 보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자,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조항 서술형 종결 어미는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의무사항.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자, 또 서술형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국회법에는 할 수 있다 조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 1항은 법사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불출석했을 뿐입니다. 그때 와서 열지 말자고 주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서 열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회법 조항에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를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를 위원회 의결로서 했다고 치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을 제가 지금 의원회 의결로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의견과 주장은
각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주장 중에서 꼭 해야 될 것과 꼭 해서는 안 될 것, 이거를 결정해 놓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장은 아무 주장,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장에게 오늘의 청문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말보다는 주로 질의에 관련된, 질의에 포함돼서 하면 될 내용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전현 의원님, 박기태 의원 두 분만 드리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시죠. 박지원 의원님. 예, 박지원입니다. 이게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국회도 이렇게 매일 싸울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 분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는 정치를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당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경사가 오더라고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유상범 간사님 형님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임명된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도 청문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석준 의원 나가셨지만 언론 보도 보니까 사무총장 보도가 있더라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나갑시다. 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 2011년 2012년경 권오수 회장에게 빌려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 재산 신고 중 김건희 여사의 사인간 채권 20억 원과 관련된 주식 인수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도 요청합니다. 현재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에 없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셔서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모범적인 요청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서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면 어떤 사유로 어려운지 그것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점심시간 중에 이 답변은 충분히 저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박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비록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배우자의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해오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개입 의혹이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일련의 협의가 있다는 사실을 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안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법사위 때 법사위 회의장 진입 시에 수십 명의 법사위 국힘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들이 동원돼서 위력으로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실을 들어가려던 저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회의와 또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의원을 방해해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개시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동물국회를 막으려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고 저에게 부상을 입힌 국민의힘의 사과를 공식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위력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회 방해를 지시한 책임자, 주동자, 위력을 행사한 직접 책임자들을 모두 민주당과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그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특히 한 명이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징역 7년이라는 또 가중처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치열한 토론과 진지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지 몸으로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여야가 합의로 처리된 법이 국회 선진화법 166조 조항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 등등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현희 의원과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피해 당사자 및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내심으로 오늘 회의 때도 지난번 청문회 때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을 했고, 국회 방어과 직원들에게 사실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었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 의결로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기택 의원님 의사진행 보내주세요. 청원법에 의하면 그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에도 청원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제6조에 의하면은 감사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형 의미 아니한답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계가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시더니 오늘은 의장이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의장님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법사위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수리하면 안 되는 청문회 기회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청문회 할 때 시작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청원법 그리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상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회의 때 또 관련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지금 시간상 제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그때 그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뭐 피해보신 분들이 고소고발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고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장에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그 주장은 주장대로 그냥 하신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